고대 이집트는 대스핑크스의 모래를 처음 닦아낸 이래로 많은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지난 2세기간 고고학자와 역사가들은 이집트에 집착해왔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그 신비가 풀리고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 일부는 여전히 이집트의 모래 밑에 묻혀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러한 발견은 더 많은 수수께끼와 해답이 없는 질문을 낳을 뿐입니다. 2500년 전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거대한 미궁이 있었으며 이는 2층 높이의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내부에는 3000여 개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방이 있었는데 모두 구불구불한 미로로 연결되어 있어 가이드 없이는 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맨 아래에는 왕들의 무덤으로 사용되던 지하층이 있었고 꼭대기에는 거대한 돌로 만든 지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대 작가들은 이 무덤을 직접 보았다고 묘사했지만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이 미로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폭 300m의 거대한 돌판으로 일부에서는 이 돌판이 한때 미궁의 기초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지오레이더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이 고원을 스캔한 결과 그 아래에 고대 작가들이 묘사한 것과 같은 지하 미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만 파악했을 뿐 아직까지 아무도 이 미로를 발굴하거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누군가 미궁에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이집트 최고의 고고학적 불가사의를 발견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2015년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 왕국의 대피라미드 사이에 묻힌 한 여성의 무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무덤에는 그녀를 왕의 아내와 왕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비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4500년 전 이 여성이 살아 있었을 때 그녀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었을 것이며 그 어떤 여성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역사가들은 그녀를 케엔타카우스 2세 여왕의 딸이라는 가정하에 케엔타카우스 3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파라오 네페레프레의 아내이자 파라오 메카우르의 어머니였을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의 이름이 켄타카우스 3세였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어떤 자료에서도 그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 미스테리할 뿐입니다. 그녀가 누구였든 한때 엄청나게 강력한 여성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수수께끼의 인물에 불과합니다. 2013년 이스라엘 텔 하조르에서 고고학자들은 이집트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4000년 전의 이집트 스핑크스를 발견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스핑크스의 발이 받침대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수천 년 전에 고의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 결과 이 스핑크스는 누군가가 파괴하기 전에는 높이가 1m, 무게가 0.5톤에 달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이집트 조각상이 왜 이스라엘에 세워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를 통치했던 파라오의 이름인 미케리누스 왕이라는 비문이 바닥에 새겨져 있는 것이 유일한 단서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텔 하조르가 이집트에 의해 정복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명 멘카우레라고 불리는 미케리누스 왕의 통치 기간 동안 텔 하조르는 이집트와 바빌론 사이에 있는 가나안의 무역 중심지였으며 가장 큰 두 강대국의 경제적 안녕에 필수적인 도시였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추측은 선물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물이었다면 미케리누스 왕이 왜 그것을 보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것을 파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어떤 이유로 기자 대 스핑크스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 누군가가 스핑크스를 세웠다는 사실뿐입니다. 투탕카멘 왕이 사망했을 때 그의 나이는 19살에 불과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투탕카멘의 죽음은 완전히 미스터리이지만 이는 단지 그가 전성기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 투트의 죽음이 미스터리인 이유는 어떤 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트 왕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 말라리아에 걸렸었고 유전적 장애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그의 부모가 남매였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전적 결함으로 구분발기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고고학자들은 그가 머리에 칼에 찔린 흔적이라고 생각했던 골절된 두개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동안 머리가 손상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살해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무릎이 부러져 전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설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애초에 전차에 탄 것은 이상한 결정이었습니다. 투트는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기형적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한꺼번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투트 왕이 살아있는 마지막에 좋은 소식을 많이 듣지는 못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가장 위대한 피라미드는 4500년 전 파라오 쿠푸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높이가 거의 150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로 230만 개가 넘는 돌블록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내부에는 3개의 방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낭비되는 공간이 많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비슷한 생각을 했던 한 연구팀이 2017년 11월에 피라미드를 스캔하여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그레이트 갤러리 위쪽에서 피라미드 전체에서 가장 큰 방만큼 숨겨진 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집트인들이 의도적으로 숨겨진 방을 완전히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과 연결된 복도나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동안 방을 채운 다음 나중에 봉인했을 때만 내부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숨겨진 방의 내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든 파라오 쿠푸는 그것이 빛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848년 한 남자가 알렉산드리아의 한 상점에서 고대 이집트 미이라를 구입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그는 자신이 구입한 미이라가 얼마나 이상한 유물인지 깨닫지 못한 채 장식용으로 전시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후 미이라의 붕대를 벗겨낸 과학자들은 매우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 미이라가 이집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쓰여진 책의 리넨 페이지로 쌓여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어떤 언어인지 알아내는데 수년의 연구 끝에 그 언어가 현대 이탈리아에 살았던 고대 문명에 잊혀진 언어였던 에트루리아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미이라를 감싸고 있는 단어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긴 에트루리아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여전히 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날짜와 신의 이름으로 보이는 몇 개의 단어만 알아볼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무슨 뜻인지, 왜 미이라를 감싸고 있는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에트루리아의 책이 왜 이집트에서 미이라를 감싸고 있는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에트루리아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는 이집트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집트 덴데라에 있는 한 사원의 벽에는 매우 이상한 이미지가 새겨진 거대한 부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큰 불덩어리를 품은 뱀이 연꽃에서 날아오르면서 사람의 팔로 기둥을 받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한 그림이지만 기둥에 팔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19세기에 발명된 초기 전구의 일종인 크룩스 튜브의 모형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구와 너무 닮아서 전구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견은 고대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지만 꽤나 설득력 있는 의견입니다. 덴데라 라이트가 있는 방은 신전 전체에서 불을 피운 흔적이 없는 유일한 방이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전구와 같은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방을 제외한 다른 모든 방에서 이집트인들이 불을 피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잔여물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버전의 전구가 이곳에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면 불을 피운 흔적도 없이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방이 칠흑같이 어두웠다면 왜 그렇게 복잡한 이미지를 벽에 새겼을까요? 고대 이집트의 제4왕조 파라오였던 제데프레의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모든 피라미드보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도록 건설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큰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는 자원은 없었지만 언덕 위에 짓는 편법을 사용하여 무덤의 높이가 다른 왕들의 피라미드보다 조금 더 높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집트의 다른 피라미드들은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건재하지만 제데프레의 피라미드만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아있는 기단뿐입니다. 피라미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것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제데프레가 피라미드 건설 작업을 완료하기 전에 죽었고 결국 그의 피라미드는 폐허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2000년 전에 돌을 채석하기 위해 이 거대한 역사적 기념물을 허물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제데프레를 정말 싫어해서 악감정으로 피라미드 전체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 문헌에는 펀트라는 장소에 대한 언급이 가득합니다. 펀트는 황금과 상아, 이국적인 동물로 가득한 고대 아프리카 왕국으로 이집트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곳이었습니다. 신의 땅이라고 불렸던 이곳은 이집트인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곳이었습니다. 펀트가 존재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대 문헌에는 펀트에 대한 언급이 무수히 많으며 심지어 고대 이집트 신전에는 펀트 여왕의 모습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 장소였을지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곳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펀트에 대한 유일한 흔적은 이집트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유물뿐입니다. 이 왕국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이집트인들이 펀트에서 가져온 2마리의 개코 원숭이 미이라 유고를 연구한 결과 현대의 에리트레아 또는 동부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펀트를 찾기 위한 탐색의 시작점을 제공하지만 고고학적으로 수색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지역입니다. 펀트 왕국의 유적을 찾게 된다면 과거를 밝히기 위해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완전히 새롭게 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